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경제학 기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사실은 이제 오랜만은 아닌데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경제학 이게 이제 통합 경제학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론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나서 이제 같이 문제 풀이까지 병행을 하는 건데, 일단은 조금은 텀을 뒀습니다. 텀을 조금 이제 복습하시라고 텀을 두고 나서 기출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예, 어쨌든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한데, 생뚱맞긴 하지만은 그래도 통합 그때 이제 이론 분석했으니까 이론 분석 끝내고 기출 분석을 한번 좀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기출을 분석을 하긴 할 건데 기출 문제를 이제 대충 풀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풀기만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푸는 것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이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론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한다 이런 느낌으로, 소처럼 하는 거죠. 소처럼. 그래서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는 느낌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는 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답은 이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제가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라 제가 푸는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좀 기출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건 이게 당연한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따른 이론들, 맞죠?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녹여준다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뽑았는데, 얘를 기출을 그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형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유형별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유형별 분석을 한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분류를 해놨거든요. 옛날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유형이 변화가 됐는지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론도 좀 병행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총 14회차 합니다. 14회차를 우리가 총 이게 아마도 14회차를 하겠죠. 뭐 이거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샀습니다. 케이스를. 항상 이게 안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씻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케이스를 샀습니다. 케이스를 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별거 아닌데 행복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일단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 14회차 할 겁니다. 14회차를 할 건데 이 14회차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다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시를 6회, 거시를 6회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무역론을 1회 정도, 그 다음에 국제 금융론을 1회 정도, 그래서 더해서 총 7회를 제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총 7회를 한다. 각각이 돼서 7회씩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 촉박하겠죠. 시간 촉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막 문제를 일방적으로 푸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면 사실 의미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푸는 거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 새끼 어떻게 푼가 보자 라고 보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론을 좀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겠죠.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6회, 1회, 7회.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합니다. 이거 다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분류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구분을 해가지고 좀 푸는 게 의미 있는 건 풀고, 의미가 없는 건 없겠죠. 이게 기출은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기출은 의미가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조금 오래됐다. 문제의 유형이 좀 옛날스럽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여러분들에게. 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라고 하면 가격 보조가 있죠. 가격 보조. 그 다음 뭐가 있죠? 소득 보조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현물 보조도 있겠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 말을 왜 하냐? 옛날에도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와 현 부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시오. 뭐 30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건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그 중요도에 대한 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뀌는 것보다 문제의 유형이 바뀌겠죠. 유형이, 형태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의 형태가 바뀐다고 한들 얘들의 개념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얘들에 대한 수식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쓸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도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해됐죠? 그러면 옛날에 중요했던 것들을 지금의 문제 유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푸시면 훨씬 더 유의미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옛날 문제라고 하더라도 아 이런 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걸 물어봤었구나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충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돼? 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를 풀 거야.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되겠죠.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아주 소중하게 별거 없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어둥부둥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출은 그래요. 기출은 모든 과목이 다 똑같겠죠. 모든 과목이 다 똑같기 때문에 기출이란 것은 무조건 소중하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잘 읽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제 제가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됐죠?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냥 읽으면 되죠. 그냥 읽으면 문제 3-4번 읽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천천히 끊어서 읽으시면 되는데 걔를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어떻게 읽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겠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답안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물어본 걸 써야 되겠죠. 물어본 걸. 아, 교수님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써야 되겠죠. 제가 답을. 이해됐죠? 그러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옛날에 이제 과외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과외를 한 12년 정도 했는데 과외를 하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잘 썼습니다. 이걸 너무 잘 썼어요.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특히 막 이제 그 행정법 같은 거 있죠. 행정법 과외도 했었습니다. 행정법 과외 한 10년 넘게 했었는데 행정법 같은 거 이렇게 막 잘 썼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꽈락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죠. 꽈락. 왜 그럴까요? 항상 얘들한테 하는 말 무슨 말 하냐면 학생들에게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물어본 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 쓴 거야. 아는 걸. 그러니까 물어본 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아는 걸 썼어. 어디에다가? 답안지에다가.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 무조건 합격이다 이건. 내가 이렇게 썼는데 떨어질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단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물어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물어본 걸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요 정도 요렇게. 그래서 기출을 어떻게 읽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유의미한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수업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됐으면 하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넘버링이 안 돼 있네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미시경제학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제의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2008년도 재경 4문이라고 되어 있죠. 2008년도 재경 4문. 얘는 뭡니까?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보셨겠죠. 이제 강사님들 책에도 있고, 저도 강사긴 하지만, 여러 군데 문제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기회비용이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비용을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보통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죠. 야, 너 얼마 들었어? 라고 하면 나 이거 사는데 3,000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회계비용입니다. 회계비용.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마다 이게 경제적 비용입니다. 경제적 비용.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뭐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이라는 거에 기회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기회비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학생들 말하기를 포기한 차선의 가치요 라고 말합니다. 포기한 차선의 가치. 포기한 차선의 가치 라고 말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답안지에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답안지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회비용이 뭐야? 여기서 기회비용 같아. 그럼 기회비용에 대해서 써야 돼. 그럼 기회비용에 대한 의의를 쓰겠지 내가. 당연하겠죠. 보통 이제 막 의의 같은 거 안 씁니다라고 하는 교수님 상담들도 있죠. 써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으면 당신이 물어본 게 이걸 의미하는 거죠? 라고 쓰는 게 의의잖아요. 안 써도 안 써도 뭐 점수가 나온다 하던데요. 그런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 3, 4 이렇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의의를 조금 부실하게 쓴다 하더라도 이해가 됐죠? 배점을 깔 확률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답 맞췄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덜 점수가 감점이 되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라 라고 했는데 내가 의의를 안 쓴다? 그럼 이제 정신 나간 거죠.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기한 차선의 가치라고 하면 한 줄에 반 줄 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33줄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줄 있어. 예를 들어 기회비용의 의의라고 쓴다는 거죠. 근데 뭐 한 줄이라 쓰겠습니까? 한 줄 택도 없죠.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에 쭉 더 쓸 것을 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답안지에 쓴다면 제일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 말이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서 무조건 바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의의는 뭘까요? 의의는 말한 것처럼 포기한 차선의 가치겠죠. 그럼 차선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란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차선이야. 그러면 첫 번째도 있단 말이겠죠. 최선도 있단 말이죠. 최선. 최선이 있으니까 차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사용 가능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두 가지 이상이 사용 가능해야 차선이란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런가요? 내가 하나밖에 못 써. 한 군데밖에 못 써. 근데 차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다? 그 특정 재화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사용은 가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이제? 어쨌든 얘도 뭐라는 거죠?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 됐나요? 비용은 어떨 때 발생을 합니까? 비용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 대가라는 것은 어때야 됩니까? 희귀해야 되겠지. 희소성이 있어야 말이에요. 희소성. 납득이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쓸 수 있어. 누구든지. 전혀 희소하지 않아. 공기 생각해 볼게요. 희소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합니까? 대가라는 거 지불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 희소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재화는 희소해야 되고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재화에 대해서 포기한 차선의 가치를 뭐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혹은 강의를 하고 있는 저와 근영이의 기회비용이 동일할까요? 동일합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왜? 주관적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합치면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은 건 없습니다. 기출에.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출이 안 나올 것 같은 건 없다. 기출이란 거보다 돌고 도는 게 기출이다. 이해됐습니까? 2008년도에 나왔어. 지금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거 뭐라고? 기회비용이란 건 워딩 가져가시면 되겠죠. 워딩을. 그 워딩을 내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사용 가능해야 되고 희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게 기회비용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번 보면 읽어볼게요. 예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라고 돼 있죠. 예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얼마를? 6만 원을 관람료로 지불했다고 돼 있죠. 6만 원을 지불했다네. 이렇게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 6만 원. 그 다음에 그런데 공연의 내용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달리 너무 지루하고 짜증이 났다고 하네요. 그럴 수 있죠. 가끔씩 영화 보러 가면 짜증나는 게 있잖아요. 나오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공연의 3분의 1쯤 지나라고 돼 있죠. 3분의 1이 지났다 하네요. 이 공연을 계속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연장을 나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으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공연을 얼마짜리를? 6만 원짜리를 봤어. 근데 얼마가 지났다고? 3분의 1이 이미 지나버렸네. 그럼 얼마가 남은 거야 지금? 3분의 2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읽었으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문제를 읽었어. 근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절대 못 풀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읽을 때 말로 생각하면서 씨 6만원? 취임새가 느는 거죠. 6만원 냈다고? 근데 3분의 1 지났네? 근데 겁나 보기 싫어. 나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공연장을 나와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공연장을 나오기로 했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3분의 1을 공연을 봤을 때의 시간하고, 그러니까 U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연하고, 이해됐죠? 그 다음 U, 다른데,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효용이 누가 크다는 거, 얘가 더 크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경제원리로 설명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왔을 때 다른데 쓰는 게 더 효용이 클 수밖에 없다 라고 돼 있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점이래 15점. 쓸 말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때? 교수님은 15점 100점을 줬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이 문제 겁나 어려우니까 생각 열심히 해가지고 써봐라. 요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입니까? 15점 한 페이지 반 분량 채워봐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난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겁나 중요해가지고 한 페이지 반 정도는 채울만 해. 그러니까 너 꼭 채워라 라고 하시고 내신 문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반 페이지 써놓고 뭐랄까 교수님 너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비용의 의미를 쓰겠죠. 비용, 기회비용의 의미다. 이해됐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 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뭐도 써야 됩니까? 매몰 비용도 써야 되겠죠.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뭡니까?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은 매몰 비용도 비용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매몰 비용도 비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거죠. 납득이 됐나요? 한번 지출했었을 때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회수할 수 없다란 말은 어떠한 선택을 했었을 때 선택 기준이 된다 안 된다?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왜? 회수할 수 있어야만이 내가 선택 기준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회수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제. 내가 회수할 수 없으면 그건 이미 때려 박은 거잖아. 그럼 내가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선택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선택 기준이 되는 것보다 기회비용이다 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기회비용이 어떤 건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6만원 기회비용입니까? 아니겠지. 왜? 환불 안 된다 그랬잖아.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환불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6만원 중에서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4만원은 내가 환불해준다 라고 하면 그 4만원이 어떻게 돼? 기회비용으로서 작용을 하겠죠. 됐나요? 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거니까 6만원 전부 다 매몰 비용이 되겠죠. 3분의 1도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 그럼 매몰 비용이 되겠죠. 나에게 기회비용 5밖에 없어. 3분의 2시간밖에 기회비용이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3분의 1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선택을 하고 나는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용이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충 한 10점 조금 넘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2008년 재경 3은 기회비용, 매몰비용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의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그렇게 주의해야 될 게 많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주의해야 될 건 주의죠. 주의. 삐용을 하는 거죠. 주의 뭡니까? 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선생님, 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그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막 3번씩, 4번씩 풀었대. 근데 다시 풀 때마다 새롭대. 오이씨, 브라보죠. 브라보 아닙니까? 새로운 책을 살 필요가 없어. 그죠? 나는 그 책 한 권만 봐도 돼. 왜? 볼 때가 새로우니까. 새로운 책을 살 필요가 없다. 슬픈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덤이긴 하지만 어쨌든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럴까? 왜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기억이 안 나? 첫 번째, 문제 풀이를 외우는 겁니다. 풀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암기를 하는 거죠. 암기를. 제 말이 됐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풀면 나와 라는 그 푸는 방법론적인 것을 내가 암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기라는 거 어때요? 사람이 항상 까먹을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안 까먹으려면 진짜 부단히 해야 돼요. 구구단 안 까먹잖아요. 구구단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수만 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해야 안 까먹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절대 암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암기라는 걸 풀이에 대한 과정을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포기한 차선에 같이. 차선은 뭐지? 이렇게 의미를 내가 끄집어 와서 연결을 시켜야지 그냥 무작정 외우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풀이를 절대 암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일단 문제를 딱 풀고 나서 손을 딱 놓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문제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이론이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당연히 안 나지.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푼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에 관련된 이론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야 정상 아닐까요? 맞죠? 아니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론이 기억이 납니까? 절대 안 나겠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기억을 나야 됩니다. 문제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관건은 뭔지 하면 문제를 기억하는 게 관건입니다. 문제를. 이해됐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떤 문제였지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과정은 내가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나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방금 푼 문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푼 문제를 생각하면 이렇게 했던 거잖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시기가? 뭐 영화 극장인가 뭐 공연 보러 갔어. 공연 보러 갔는데 돈을 냈대. 이해됐죠? 돈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만원인가 10만원인가 냈대. 근데 시간이 지났네. 반인가 3분 의 1인가 지났대. 그럼 얘는 나와야 돼? 아니면 거기 있어야 돼? 근데 그 공연 보는 게 겁나 짜증난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여기에 이제 내가 이미 매몰된 비용하고 앞으로 내가 기회에 대한 그 비용, 기회비용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의의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이제? 그냥 막무가내 기억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최대한 재미나게. 이 됐나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막 거칠게 이런 영화가 재미가 없어 내 돈 이러면서 막 했으면 저는 재미 하나도 없는 거 진짜 이놈의 새끼들 영화를 개판으로 만들었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까먹습니다. 절대 안 까먹습니다. 이해됐죠? 어이없는데요. 어이없는 게 절대 안 까먹습니다. 이해됐죠? 어이 있으면 까먹습니다. 이거 있잖아. 어이가 없네. 안 까먹죠? 왜? 그 기억이 남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최대한 재미가 있게 하던가 아니면 재미없게 정말로 썰렁하게 하던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뭔가에 대한 포인트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까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볼게요. 그 다음에 1998년 행시 3문이 어디 있죠? 이게 이제 사이트에 갔더니 행시 3문은 없어. 1998년도 거 행시 3문은 2002년도 거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따로 한번 타이핑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끝날 말미에.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서 이걸 딱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시라고 해서 그냥 그래도 저거는 놓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호체계하고 비제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호체계하고 비제어. 그래서 98년도부터 이미 비제어는 나왔다라는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호체계와 비제어. 그래서 비제어는 어떻다는 거죠? 비제어는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합니다. 뭐가? 무차별 곡선이. 이해됐습니까?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 형태를 가져온다. 왜? 하나는 제하고 하나는 비제어한 거잖아. 그럼 무차별 곡선이 뭐야? 무차별 곡선이 뭡니까? 무차별 곡선이 말 그대로 무차별 곡선이겠죠. 무차별 곡선. 없어. 뭐가? 차별이. 됐습니까? 근데 어떤 거래? 이게 곡선이래. 차별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야? 차별이 없단 말은 동일하단 말이겠지. 같아. 뭐가? 효용이. 이해됐죠? 효용이 동일한 곡선은 뭡니까? 점도 연결한 거겠죠. 그러니까 효용이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가져다주는 상품 조합을 연결한 궤적이보다 무차별 곡선이겠죠. 근데 어떻대? 98년도에 선호체계에서 비제어했대. 비제어. 한 녀석이 비제어하고 근데 한 녀석이 제어라는 거잖아. 그러면 효용이 동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빵을 먹으면 똥도 먹어야 되겠죠. 좀 더럽긴 하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래 효용이 동일해질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뭐야 지금? 당연히 x, y 평면에서 어떻다? 우상향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통합과에서 말씀드렸죠. x가 제어하면 제어 쪽으로 입을 딱 벌리고 y가 제어하면 y 쪽 입을 딱 벌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게 편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상향 형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동일한 수준을 유용한다는 가정하에서 한 재화의 소비를 늘릴 때 효용을 동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재화의 소비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다? 우상향 형태를 보이고 재화일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추세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즘 추세를 보면 얘를 효용함수로 준다는 거죠. 효용함수로 줘서 걔를 풀어봐 라는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는 설명해봐 라고 했다면.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98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긴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이게 이제 91년도 외시 1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뭐 배불른 효과하고 밴드웨건 효과 이런 게 나왔었다. 한번 보십시오. 이해됐죠? 그냥 밥 먹다가 이제 갑자기 그 근육이 한 마리 생각났네. 그럼 이제 뭡니까? 이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 핸드폰 딱 치셔가지고 뭐야 배불른 효과가 뭐야? 밴드웨건 효과는 스노비 효과는 뭐야?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밥 먹으면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94년도 거 볼게요. 94년도 거. 외시 2분의 1입니다. 외시 2분의 1. 그래서 여기 이제 농수산물 수입이 그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탄력성하고 대체제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써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읽어볼게요. 한번. 요새 사과 가격이 어떻습니까? 사과 가격이 어떻습니까? 사과 가격이 뭐 한 박스에 12만원 막 13만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과가 아니다 이런 말이 돌아요. 생각해보면 올해 저도 올해 아직 사과가 안 나올 땐가? 모르겠네요. 사과 가을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고 딸기도 겁나 비싸죠. 딸기도 겁나 비싸고 그죠? 저 딸기 좋아합니다. 딸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딸기가 비싸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많이.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뭐가? 농산물에 대해서. 이 됐습니까? 근데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면 과연 누구는 소비자인이겠죠. 농부들은 좋아하냐라는 거죠. 이 됐습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올랐을 때 농부들이 좋아할 수 있냐? 요 말은 어떤 거죠? 농산물의 가격이 올랐을 때 DP분의 잠시만요. 이거 분필 좀 갈게요. 아직 안 가도 되겠네요. DP분의 어떻다는 거죠? DTR을 보자는 거죠. 어떻다고? 농산물의 가격이 올랐을 때 과연 농민들은 빵긋하고 웃을 수 있냐라는 거죠. 됐습니까? 빵긋하고 웃으려면 어때야 돼? 나의 수입도 증가를 해야 되겠지. 그래 웃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꼭 내 수입이 증가라는 법은 없잖아.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야지. 왜?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기반해서 정책을 입안할 사람들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DP분의 DTR은 뭐죠? DP분의 DTR은 Q의 1-2P가 되겠죠.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죠? 요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되죠. DP분의 D, P 곱하기 Q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P 함수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고배 미분이겠죠. 앞에 값 미분하면 QP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P분의 DP분의 DQ가 되겠죠. 됐습니까? Q로 묶으면 되겠네. Q로 묶으면은 1 플러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야 지금? 2P잖아.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오를 때 얘도 올라서 이해됐죠? 농민들이 빵긋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 P가 1보다도 작아진다는 거죠. 됐나요? 이 P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농산물은 이 P 1보다 작습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죠? 작아요 라고 합니다. 근데 왜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가격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탄력성이 크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얘를 뭐 대체제나 이런 걸 관련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걸 뭘 써야 될까요? EP가 1보다 작어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문제? 흡연. 청소년들이 흡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게 옛날에 기출하면 나왔었던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델타 PX분의 델타 X가 있겠죠. 됐습니까? 바 M은 델타 PX분의 델타 X U-X 델타 M분의 델타 X가 있겠죠. 제 말이 됩니까 지금? 왜? 우리는 뭐가? 농산물이라는 게 어때? 가격의 탄력성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는 거잖아. 정확하게는. 이 P가 1보다 작을 것 같긴 해. 농산물이 느낌상. 이해됐죠? 됐습니까? 농산물은 작을 것 같긴 한데 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얘를 뭡니까 지금? 탄력성의 개념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p를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x분의 p를 곱하면 델타 px분의 델타 x 곱하기 x분의 p 마이너스 곱할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xp 곱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지금 델타 px분의 델타 x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p가 곱해지는 거겠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니까 x분의 pxx 됐죠. 그 다음에 x를 p 곱하니까 델타 n분의 델타 x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죠? 지금 이 px가 되겠죠. 예를 들어 농산물의 가격 탄력성이란 것은 얘가 뭐죠? 지금 얘도 지금 이 px 뭐 c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대체 효과에 의한 탄력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있죠. 얘가 뭡니까 지금? 애매하죠. 이해 됐습니까? 뭔지 모르겠죠. 근데 뭐가 있어 지금? dn분의 dx가 있는 거잖아. 그럼 뭐 소득 탄력성 개념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다가 m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 됐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지금 dn분의 dx x분의 m 곱하기 n분의 pxx가 되겠죠. 얘가 뭐야?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줬으니까 플러스 소득 탄력성이니까 2mx가 되겠죠. 얘는 뭐죠? 지금 n분의 sx가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죠? 어떠한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란 것은 대체 제한 탄력성, 대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거 하고 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정상제인지 아닌지 혹은 사치제인지 아닌지 이해됐죠? 하고 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었죠 그때? 야 어린애들, 청소년들은 왜 담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크냐 이거? 그거 뭐죠? 그 일반 아저씨들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걔들은 크다라는 거죠. 왜? 차지하는 비중도 커. 이해됐죠? 걔들은 아직 그 뭐라 해야 될까? 중독이 안 돼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이렇게 돼가지고 크다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은 어떠냐고? 농산물도 일보다 작아 지금? 라고 했었을 때 얘는 어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야? 얘는 지금 정상제긴 하겠죠. 그 중에서도 뭐 필수제긴 하겠죠. 필수제기는. 이해됐습니까? 필수제니까 얘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겠죠. 그 다음에 뭐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지출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 이해됐습니까? 왜냐면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막 먹는 게 크진 않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대체하는 것도 얘도 뭐 큽니까? 크진 않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관련된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떻다? 이 P가 어떻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의 쓰기 나름입니다. 뭐 크다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내 관점에 대한 차이다라고 하면서 뭐 대체하는 게 엄청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나는 뭐 그런 거 안 먹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무조건 고기만 먹을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어쨌든 그래서 얘는 뭐다 지금 사과에 대한 가격이 높아졌을 때 이해됐죠? 농민에 대한 소득은 증가할 수 있어? 라고 했었을 때 사과의 가격의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아마 그럴 거리란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사과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이해됐죠? 대체할 수 있는 거 농산물도 적고 이해됐죠? 차지하는 것도 좀 작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정상적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니까 이 P가 1보다 작을 거야. 따라서 농민들이 이제 웃고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과거 1994년 것도죠. 1994년 관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길래 한번 요즘 추세로 바꿔봤습니다. 요즘 추세로 사과 가격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관련해가지고 바꿔봤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주어진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주어진 것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근데 걔를 뭐야? 조금 뛰어넘어서 사고를 좀 확장을 시켜보자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94년도 문제면 몇 년 전? 30년 전 문제면 30년 전 문제. 거의 30년 전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 좋잖아요. 안 좋은가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됐죠? 이렇게 됐고. 자, 볼게요. 그 다음 이제 2019년도 입시 2문을 볼게요. 입시 2문. 여기까지 일반론이나 그래가지고 탄력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개념을 좀 가져온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정부의 경제정책과라고 돼 있죠. 그럼 뭡니까? 경제정책과? 정책? 뭐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마도. 왜? 경제정책이라 하면 아마도 것이지 미실 확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미시네? 왜? 우리가 미시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시험장에서는 내가 미신지 것인지 알아 몰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어디 파트에 있다라고 그게 딱 지정이 되는 거잖아. 그냥 당연히 나는 그걸 생각을 하겠지. 근데 실제 시험장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형이 주어졌으면은 어때? 내가 그 모형을 이 말씀 안 드렸구나. 그 모형이 주어져 있으면 그 모형을 보고 내가 아는 모형과 뭐가 다른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모형과 같다면 같은 선에서 나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모형과 다르다면 그 다른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 다른 걸 문제화 시켜서 내겠지. 그러면 얘가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다르지? 라는 걸 조금 씹어보자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인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뭐가 다르지라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하고 내려가자는 거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모형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어때? 주어진 문제를 내가 가장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떤 모형을 사용해야 될지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간혹가다 어떤 모형을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미신지 것인지 이걸 치면 되겠죠. 미시야, 것이야, 국경이야? 미시 아니네, 것이네. 국경이야? 것이 국경 아니네, 것이네. 그럼 것이에서 어디야? ISM이야? YE야? AD야? AS야? 필립스야? 소비야? 노동이야? 투자야? 화폐야? 경기변동이야? 성장이야? 뭐야 이거? 이해됐나요?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형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가장 잘 맞는 모형으로. 됐나요? 됐죠?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지금 경제정책과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보통 경제 주체들의 행태를 하면 애매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 효과성 또는 결과에 대한 담론을 답하시오라고 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균형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죠. 오케이 땡큐라고 하는 거죠. 균형값 계산할 필요 없다고. 오, 교수님 좋네 라고 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정부는 시간당 동일한 최저임금을 이라고 돼 있죠. 정부는 시간당 동일한 최저임금 어쨌든 최저임금이 나왔네요. 최저임금을 종전의 시장균형임금을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떻게 옆에다가 쓰면서 하는 거죠. 얘가 지금 L이 있고 얘가 지금 W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LS가 이렇게 있을 거고 LD가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어떻다고 지금 이렇게 W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납득이 됐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시간당 동일한 최저임금, 얘가 지금 최저임금 되겠죠. 최저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A 업종과 B 업종의 업종별 노동 수요 및 노동 공급이 보니까 어때요? A 업종도 있고 B 업종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 보니까 짜증나게 뭐가 돼 있어? 자연녹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연녹으로 지금 뭐야 이거? 생각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막 욕을 하겠죠. 가서 시험장에서 뭐야 씨 이러면서 자연녹을 줬다고? 뭐 자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하겠죠. 이 비스럽군 이러면서 문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함수 및 노동공급 함수를 추정한 다음 정보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했죠. 두 업종 사이에 나왔죠. 뭐가 있다는 거죠? A가 있고 B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두 업종이 종사하는 농사자 아니죠. 노동자의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이라고 됐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DW분의 DWL을 분석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야 최저임금이 어때? 증가할 거야 라는 거잖아. 이때의 WL이 어떻게 되는지 너의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봐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로 바뀐다 그랬죠? DW분의 DL이니까 얘는 뭐로? Q니까 L이겠죠. L에 1-2W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어렵지 않죠?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어쨌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W가 어떠면 만약에 1보다 크면 얘가 지금 어쨌든 증가하는 거잖아. 증가할 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근데 이 W가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때? 그러면 음수가 되겠죠. 얘 자체가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단 말이겠죠.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지금 DWL이 어때? 감소하겠죠. 됐습니까? 만약에 EW가 1이라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럼 DWL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 변화가 없겠지. 됐습니까? EW가 1보다 작다면 얘가 지금 뭐야? 0보다 크다는 거잖아. 얘가 지금 0보다 크려면 증가할 때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DWL도 뭐다? 증가한다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읽으면 안 돼. 무작정 생각하고 내가 보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야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시오라고 됐죠. 그래서 밑에 어쨌든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뭘 알아요? 지금 여기다가 수직 플러스 1은 뭐로? 그림도 그리라는 거죠. 그림도.
됐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정도 노동시장은 완전 경제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당연히 어떻다 그랬죠 제가? 문제를 다 읽었으면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어떤 걸 물어보는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럼 뭐야 지금 내가 써놓은 게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최저임금을 도입을 했어. 도입했는데 뭐 임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분석하라는 거잖아 지금. 안 그렇습니까?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더니 노동자의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해봐 라고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럼 뭐 보면 돼 우리는 지금? 당연히 어디서 결정이 돼 임금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잖아. 노동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임금 탄력성 보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나의 총 수입이란 것은 원래는 뭐였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 이렇게 바뀐 거잖아 지금. 됐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보면 되겠죠. 됐나요? 근데 어때 지금? 문제가 뭐로 돼 있어 지금? 뭐로 돼 있다는 거죠? 자연록으로 돼 있다면 자연록으로. 우린 자연록의 성질을 말아야 되겠죠. 자연록의 성질을. 얘는 이제 미시든 것이든 많이 쓰는 거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 문제를 막연히 푼다는 의미를 넘어서 어떻다고 자연로그라는 것을 혹은 로그라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해를 시켜놔야 된다고. 됐나요? 그래야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풀기에 앞서서 알수부터 한번 볼게요. 앞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lnx 할게요. 얘가 지금 자연노인 거잖아. 그럼 내가 이 lnx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dx분의 dlnx는 뭡니까? 얘가 지금 x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얘는 알고 있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모르겠는데 외우시면 됩니다. 외운단 말 싫어하는데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dx분의 dlnx, lnx를 내가 x로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와라는 거잖아. 근데 뭐야? 얘를 지금 내가 좀만 바꾸면 dlnx 이해됐죠? 자연노구의 변화분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 내가 x분의 dx라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연노구를 취해서 x를 자연노구를 취해 가지고 내가 걔에 대한 변화분을 보면 어떻다는 거야? 걔가 x의 변화율이 된다는 거라고. 됐나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x에 대한 변화율은 자연노구를 취해서 t로 나누면 그러니까 즉 미분이 되면 아니면 변화분이 변화율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근데 나는 뭘 알고 싶은 거야? 항상 내가 알고 싶은 거라고 지금 EW를 알고 싶은 거야. EW. EW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EW 어떻게 됩니까? EW는 EW란 것은 뭐 마이너스 W분의 DW 분의 L분의 DL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적용하면 되겠네. 똑같이. 얘를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지금? X분의 TS가 DLNX였으니까 W분의 DW 뭐야 지금? 마이너스 뭐 DLNW가 되겠네. 얘는 DLNL이 되겠네. 이렇게. 됐나요?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건? LNL을 LNW로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봐봐. A 업종이 뭐라고 됐어? LNL은 10-1.1 LNW가 되는 거잖아 지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오케이. 공부되는 볼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왜? 수요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지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돼? LNL을 LNW 미분하면 DLNL을 DLNW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뭐가 된다고? 1.1이 되겠네. 얘가 뭐라고 지금? 업종 A 업종에 대해서 뭐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난 거지. 즉 A 업종 어떻다는 거야 지금? A 업종은 얘가 얼마라고 지금? 1.1이라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0보다 작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0보다 작단 말은 무슨 말이죠? 0보다 작단 말은 최저임금이니까 얘가 올라가겠죠. 올라갔을 때 얘가 어떻다?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A 업종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최저임금 그딴 거 하지 마 라고 하겠죠. 하지 마. 나 너무 슬퍼. 나 새드에 이렇게 울고 있겠죠. 우는 표정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할 거라는 거죠. 납득이 됐나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A 업종이 뭐다?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근데 B 업종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센스를 발휘하면 B 업종은 아마도 좋겠지. 안 그렇습니까? 둘 다 안 좋은 걸 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시험장에서. 안 그런가요? 야, 둘 다 안 좋아. 그럼 교수님 도대체 이 문제 왜 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당연히 안 좋으면 B 업종 아마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분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A협정 받고. 근데 뭘 하래 지금? 그림을 그려 설명하라고 돼 있는 거죠. 흥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아, 그림까지 그리라고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L이 되겠죠. 얘가 지금 W가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우상향하는 LS 그 다음에 LD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하고 그려야 되겠죠. 생각을 하고 어떻다는 거지? 얘는 지금 임금 탄력성이 매우 어쨌든 1보다는 크다는 거잖아. 1보다는 크다는 거잖아. 왜 1이 중요한 거잖아. 지금 1이라면 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근데 1보다 크다는 거잖아. 탄력성이. 그럼 어때? 얘는 지금 완만하다는 거겠죠. 완만하다고. 1을 중심으로 봤을 때 걔보다도 더 완만하다는 거겠지. 됐습니까? 어쨌든 완만한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완만한 형태를.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1이다 하고 그냥 완만한 형태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뭐다? LD고 얘가 지금 EW가 1이라고 가정할게요. 됐습니까? 1 과정했을 때 얘가 지금 더 완만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가정을 했었을 때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도입하는 거잖아, 지금. W 봐. 됐습니까? 그러면 나의 임금은 어땠어, 원래? 나의 임금 총액은 원래는 이만큼이었겠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최저임금제를 도입해가지고 나의 임금 총액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뭐가? A, B가 있으면 뭐가 지금? B가 증가했고 A가 감소한 거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커? 지금 당연히 여기서 B보다도 A가 더 크겠지. 따라서 뭐야 지금? 당연히 WL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에 대한 크기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이제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중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뭐죠? 기출문제집도 제가 분석을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는 제가 풀었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풀고 나서 또 아직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부족한 것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강사지만 완벽하게 풀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나만의 방법으로만 풀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하게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제 다른 교수님들 이렇게 푸셨더라고요. 다른 강사님들께서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죠? 아까 1도 해놨지만 1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안 바뀐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지금 1일 때 얘는 뭐가 안 바뀌어? 소득이 안 바뀌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더 안쪽에 있으면 당연히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됐나요? 저는 이제 의문은 같습니다. 사실 의문은.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인가? 모르겠네요. 저는 그건 모를 것 같아요. 물음표로 할게요. 뭐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면 땡큐 당연히 떠오르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니면 얘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뭐든 상관없다. 이해됐죠?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있는 게 전부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때? 이해는 해야겠죠. 이해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는 하시고 하실 줄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뭐 해줘? 이번에는 B업종이랬죠. B업종. B업종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했던 거잖아. 그럼 똑같겠지. 얘는 뭡니까? 지금 ln L분의 DLN L DLN W하면 얼마가 남을까? 얘가 지금 0.8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때? 지금 B업종은 0.8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게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는 뭐라 하겠어? W 올라가면 DWL이 증가한 녀석이잖아 지금. 이해됐습니까? 얘는 뭐야 지금? 최저임금 도입하면 나는 이게 어떻게 한다고 웃고 있겠지. 이렇게 웃고 있어. 너무 좋아라 하고 있겠지. 최저임금 도입하자 라고 하겠죠. 납득이 됐습니까? 논리는 똑같겠죠. 그래프도 당연히 똑같게 그리겠죠. 이번엔 뭐야 지금? 얘가 원래 거보다도 더 가파르게 그려주죠. 가파르게. 그래서 LS가 이렇게 하고 LD가 얘가 1일 기준으로 하실게요. 1일 기준으로. 얘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파른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겠죠. 원래 내 WL이 근데 최저임금 이렇게 있으면 나의 증가분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야 지금 B, 얘가 지금 A. 감소한 것보다도 증가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탄력성 1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뭘로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통해서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1번을 통해서 최저임금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자연노구 미분하면 이런 형태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노구 미분했었을 때 DLN W분의 DLNL 하면 뭐다? 얘가 지금 노동에 대한 임금에 대한 노동의 가격 임금 탄력성이란 거구나. 이해됐죠? 이런 것들을 좀 더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저임금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2번은 뭡니까 이제? 정부가 라고 돼 있죠.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라고 돼 있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1번에서 포인트는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요에 의해서. 이해됐죠?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보시면 되는 거고,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라고 돼 있네요. 각 기업에게 생수 한 병당 기준 가격의 10%의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했다 라고 돼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당연히 문제를 읽었으면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똑같겠지. 왜? 우리가 앞에 1번을 봤잖아. 2번도 비슷할 거 아니야. 딱 보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 S하고 T가 있겠네. 근데 뭐라고 지금 10% 했으면 S가 가던가 아니면 T가 떨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하나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 같으면 S로 하겠죠. 왜? S가 낫다니까 편하니까. 됐나요? 이렇게 10%를 환경 보전 기여금을 부과를 했다는 거고, 알파 기업과 베타 기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기업 봤더니 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타 기업도 이렇게 봤더니 쓱 있네요. 뭔지 모르겠어. 안 띄어 일단은. 공급함수를 추정한 다음에 정보를 이용하여 환경 보존 기여금 도입이라고 됐죠. 그러니까 나는 뭐야 지금 환경 보존 기여금을 도입을 한 거잖아. 어쨌든 두 기업 및 소비자에게 뭐라 그랬어 지금 이건 기업하고 뭐라고 지금 소비자 이랬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그림을 그려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시오라고 됐죠. 어떤 문제입니까? 뻔하죠. 뭡니까 이거 지금? 얘들이 얼마나 뭐죠 지금 그 조세가 귀착이 되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그럼 뭐 구하면 됩니까? 우리는 지금 각각에 대한 탄력성을 구해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부터 할게요. 알파부터. 알파 기업. 왜니까 문제를 보면 되겠죠. 기여금을 도입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뭐 어쨌든 공급자한테 하든 수요자한테 하든 부과를 할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지금? 그래서 야 부과할 건데 영향력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야 조세부담 귀찮고 누구한테 더 많이 가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려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알파 기업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이 아니죠. 그냥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탄력성이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D, ln, Q. 아까 했던 거 다시 적용할게요. D, ln, Q. 뭐라고? D, ln, P 하면 되는 거잖아. 얘가 얼마야 지금? 0.7이네요. 마이너스 0.7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 ln, P 분의 D, ln, Q, S 하면 얼마가 지금? 1이란 거잖아. 1. 됐나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각각에 대한 탄력성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즉 누구? 소비자에 대한 귀착분은 소비자의 귀착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귀착 분야 귀착 비율이겠죠. 귀착 비율은 어떻게 구하죠? E T 플러스 ES 분의 E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죠? 그럼 얘가 뭐죠 지금? 1.7이 되겠죠. 1.7분의 ES가 1이니까 1.7분의 1이 되겠죠. 즉 17분의 10이 누구? 소비자. 그 다음에 17분의 7이 공급자가 되겠죠. 납득이 됐습니까? 됐죠? 누구한테 많이 된다고 지금? 당연히 그죠? 수요자에게 더 많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할까요? 알파 기업을 봤더니 탄력성이 누가 더 커? 탄력성이 지금 S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요소가 더 많이 부과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알파 기업 같은 거 보면은 T가 이렇게 됐겠죠. 지금 T가. S는 어떻게 됐어? 오이씨. S 이렇게 됐겠지. S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얘가 뭐야 지금? P D자 P 스타가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얘가 지금 P 조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엄마가 되니까 PS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됐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누가? 수요자가. 그리고 이 부분이 뭐다? 지금 공급자가 귀착하는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력성이 더 큰 녀석일수록 더 낮은 조세 귀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난 도망가면 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쟤들 조세를 부과하는데 난 딴 데 가면 돼. 난 탄력적인 녀석이니까. 근데 비탄력적인 녀석은 어때? 도망을 못 가. 잡혀있다니까. 그럼 걔 어때? 난 독박 써야지. 조세 부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타 기업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신 걸로 할게요.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 외신 일문 볼게요. 외신 일문.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잉여 관련해서 나온 거지. 잉여 관련해가지고 나온 건데, 요것도 한번 보긴 할게요. 그리고 문제가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보긴 하겠습니다. 기업의 잉여를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돼 있죠. 내가 잉여를 나타낼 건데, 그런 개념은 뭐가 있다? 이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윤은 뭡니까? 적어 보는 거죠. 파이는 TR-TC 라는 거잖아. TR-TVC-TFC.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왜 이렇게? 문제 주어져 있잖아. 뭐라고? 잉여라고, 잉여. 이미 잉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지금 TR-WL-RK 이렇게 됐을 수 있다는 거죠. 파이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생산자 잉여라고 돼 있죠.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뭡니까, 지금? 생산물 시장에서 잉여는 파이를 할게요, 그냥. 파이는 TR-T, 정신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생산자 잉여라고 했으니까 PS라 할게요. TR-T, VC가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근데 이 TVC랑 뭡니까, 지금? 단기와 장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이해 됐습니까? 단기는 뭐야? 고정비용 뺀 게 TVC가 되는 거고, 장기는 다 합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어때? TR-TVC니까 WL이 되겠지. 단기니까 K는 고정일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장기라면 어때? 장기라면 TR-WL-RK가 되겠지. 왜? 장기는 뭐야? K도 가변적인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장기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잉여를 한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소비자 잉여. 무슨 말입니까? 지금 CS를 하자는 거죠. 노동시장의 소비자 잉여. 오케이. 노동시장의 소비자는 누구야? 기업이지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노동시장의 소비자 잉여 CSL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당연히 TR에서 못 빼면 돼. WL 빼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노비장에서 보면 되죠. 안 되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노동의 수요가 이렇게 있겠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가계로 가정을 하면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만큼을 내가 주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만큼 내가 얻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죠? 근데 얘가 뭐야? 지금 VNP일 거니까 전부 합하는 게 TR이겠지. 됐습니까? 이미 여기 TR이고 요걸 빼면 WL 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뭐다? CSL이겠죠. 됐나요? 자본시장의 소비자잉여 어렵지 않네. 이제 똑같은 거니까 자본시장에서는 TR- 뭐다? RK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제를 푸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면서 간다는 거죠. 한 번에 쭉 있는 게 아니라 접근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서브 문제, 이제 밑에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표현합니다. 두드려 맞지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어떻습니까? 맞지? 내가 그냥 걔한테 쥐어 터지는 거지. 근데 내가 다 알고 갔어. 어떻게 나올지 싹 다 알아. 어떻게 쑥쑥 피하는 거죠. 쑥쑥 피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맞을 일이 있어 없어? 없겠죠. 내가 똑같이 패겠죠. 그러다 당연히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됐나요? 1번 볼게요. 위 네 가지 개념을 수익과 비용을 사용하여라고 됐죠. 네 가지 개념. 총비용, 노동비용, 자본비용이라고 돼 있네요. 나타내라. 나타냈네, 씨. 이게 됐죠? 됐습니까? 나타냈죠? 1번 이렇게 됐네. 오, 땡큐.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겠죠. 2번. 단계에 있어서 이들 중 어떤 것들이 일치하는가라고 됐죠. 단계 어떤 게 일치합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얘가 읽은 거잖아, 지금. 됐죠? 그 다음 뭐랑? 얘랑 같겠지. 됐습니까? 장기에서는 얘랑 같겠지. 됐습니까? 장기에서 뭐야, 그래서? 장기에서는 장기의 PS가 파이하고 똑같은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3번. 기업이 장단기와 관계없이 위 네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양수이며 뭡니까 지금? PS 양수이면 되는 거죠. PS가. 됐습니까? PS 양수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조업을 한다는 거겠죠. 그럼 조업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조업에 대해서. 조업이란 뭡니까 지금? 조업 분야점이란 것은 내가 생산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잉여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야? PS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업 중간점은 TR-TVC 이렇게 해서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009년 일행 3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뭡니까, 이제? 얘는 이제 대체효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효과에 대한 개념을 문제로서 한번 접근을 해서 만드신 거겠죠. 됐나요?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들 중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대. 그래서 저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가가 더 많이 이해됐죠? 그래서 저급 자동차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죠? 저급이 어디 있습니까? 저가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다? 저가 자동차하고 잠시만요. 분필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분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어떤지 보시면 샀습니다. 제가 분필을 이렇게 보면은 하고로모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주는 분필이 있는데 제가 이게 기관지가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썼는데 기침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죠? 이거 돈이고 뭐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죽느니 분필을 사자. 그래 해가지고 하고로모 분필이 이게 뭐 유명한 그 수학자들이 쓰는 분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그 뭐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안 납니까? 이게 뭐죠? 뭡니까 이거? 분필가루가 안 날립니까? 라고 하시는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날리긴 합니다. 분필이잖아. 날리긴 합니다. 근데 좀 덜 날리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자랑하는 겁니다. 아, 나 분필 좋은 거 쓴다. 이러면 막 자랑하는 거죠. 됐죠? 어쨌든 그래서 저가 자동차 있다는 거. 저가 자동차. 뭐 저가 자동차 이렇게 있다네. 저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고가 자동차도 있다네, 고가 자동차. 고가 자동차도 이렇게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어때, 지금? 고가가 더 많은 현상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더 많대.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가라고 하면, 뭐가 저가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거 보면 비싼 거 굴러다니죠, 비싼 거.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고가가 더 많다고? 오케이. 자, 1번 볼게요.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이유를 경제원리 입각해서 설명하셔도 됐죠. 경제원리 입각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아직은 없다는 거죠. 아직은.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GDP가 엄청나게 높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됐나요? 그래서 보면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이유를 경제원리 설명했고, 다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저가 자동차와 고가 자동차가 단위당 수송 비용은 동일하고, 수송비용 나왔네요. 수송비용은 S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미 가격이 나왔잖아요. 가격이 지금. 이해됐죠? 그럼 얘를 지금 뭐라 하면 됩니까? 우리는 PH 하면 되겠죠. 이 가격을 PH, 저가를 PL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수송비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송비용이 어떻다고 지금? 동일하대. 그럼 우리는 PH, 뭐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고가를 하고, 여기를 저가를 할게요. 됐으면 그럼 PL분의 PH가 되는 거잖아, 지금. PL분의. 저가 가격분의 이거니까, 이 가격을 하면은 PL분의 PH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PL 플러스 S분의 PL 플러스 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신 나갔죠? S가 9가 있으니까 PL 플러스 S, PH 플러스 S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더 얘가 지금 커졌으니까 완만하겠죠. 왜? 동일한 걸 했는데 분모가 더 작잖아. 그럼 더 높은 비율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더 완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가정을 하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근데 얘가 지금 더 완만해졌으니까 둘 다 가격은 상승해도 완만해진 거잖아. 지금 뭐 이런 형태로 보인다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소득 및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소득 및 두 종류 자동차에 대한 무차별국세 형태는 동일하다고 돼 있네요. 소득 소비 국세는 직선이다 라고 돼 있죠. 소득 소비 국세는 직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얘도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소득 소비 국세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소득이 바뀌었을 때 얘들의 비율은 어때? 동일 비율로 간다는 거지. 왜 직선이면 비율이 동일한 거잖아, 이렇게 있으면. 어디로 가든. 이해됐죠? 그럼 그 비율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납득이 됐죠? 그래서 소득에 의한 바뀌는 비율은 어떻다는 거야? 지금 동일하다는 거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이미 다 해결됐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야, 원래는 저가가 있고 고가의 자동차가 있어 라는 거잖아. 그럼 뭐라는 거야, 지금? 근데 저가보다는 고가가 더 많이 굴러다니더라.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뭘로 하래, 지금? 상대 가격의 변화로 하라는 거잖아. 왜? S가 동일한데 그걸 가지고 핸들링 하라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뭐가 지금 저가 자동차 어떻게 돼? 더 비싸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거 원래는 IC 이렇게 됐겠다가 IC 이렇게 바뀌었겠죠. 됐나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보인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저가보다도 고가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대체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고가를 더 쓸 거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뭐야? 소득 효과에 대한 그 상대적 감소비는 둘 다 똑같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가 정찰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위에 설명을 뒷받침해서 그래프를 그렸고 유산사의 설명해 보시오라 할 수 있는 거죠. 핸드폰 아이폰 쓰지 않습니까? 안 그런던가요?
뭐 중국에서 나오는 뭐 뭡니까? 화이자가 아니죠. 뭡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기 쉽습니까? 없잖아. 그런 거 잘 안 보이잖아. 이해됐죠? 근데 뭐는 아이폰은 겁나 돌아다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설명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까 문제 풀 때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시고 개념 정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지금 대치 효과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한번 문제를 풀었으면 당연히 다시 한번 보고 넘기지 말고 리마인드 어떻게 가격이 있었네. 근데 얘들이 어떻다고 지금 원래는 고가 저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고가가 더 많이 팔리는 거지?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풀래 지금? 얘들에 대한 운송비가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 그럼 대치 효과로 풀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파트. 이게 지금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래서 막 대치 효과네. 아니면 기회 비용이네. 아니면 탄력성이네.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물어본 걸로 관련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 이론. 그래서 효용 극대화와 지출 극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에 나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한번 한 5분,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었다가 한번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소비자 선택을 끝내는 게 목표인데 뭐 못 끝내면 어쩔 수가 없겠죠. 됐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